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연말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 평균치가 거의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백신의 완전 접종 의미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검사한 검사자 5명 가운데 1명 비율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그래미 시상식도 연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가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연말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 평균치가 거의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는 49만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98%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하루 병원 입원 환자는 약 14,800여 명으로 지난주 대비 63%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는 1,200여 명으로 5%가량 증가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원인으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모두 확진 증가를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중으로 보면 오미크론 비중이 델타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지난 1일 기준 신규 확진자의 95.4%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고 4.6%는 델타 감염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DC는 확진자 급증을 줄이기 위해선 백신과 추가 접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 권고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의 완전 접종 의미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2번 맞으면 완전 접종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한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추가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의 개념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는 2차례, 얀센의 경우는 1차례가 그대로 완전 접종이라는 겁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 골격에도 추가 접종은 포함이 되지 않을 거란 뜻이 됩니다. CDC는 완전 접종으로 강력한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 더 나은 보호를 받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폭증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교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의 경우는 교육당국의 등교 방침에 교사 노조가 반발하며 원격 수업 전환을 강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배움의 격차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계속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54만 명을 넘기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20%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은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검사한 사람의 확진율은 20.4%로 검사자 5명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27%로 가장 높았고 오렌지 카운티 24%, 벤츄라 23%, LA 카운티는 22.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나흘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두 23만 7천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있어 앞으로 몇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의료진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확진과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일선 의료진 100명이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병원과 진료소 등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체계 전 분야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요양시설은 직원 부족으로 환자들을 받을 수 없고 다급히 911에 연락해도 지연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응급실 대기 시간은 5시간을 넘기고 있고 구급차에 이송된 환자의 대기 시간도 늘어나는 등 일선 의료진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무증상이나 증상이 미미한 감염자는 진료소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늘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이달 31일 열리기로 했던 올해 시상식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방탄소년단 BTS는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지난해에도 코로나 여파로 1월 31일에서 3월 14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자산 매입 축소 종료 시점인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또 첫 금리 인상 후 일정 시점에 현재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은 양적 긴축 속도가 지난 2010년대 비슷한 사례에서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조기 긴축을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어제보다 1.94%포인트 떨어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하락폭은 지난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CES에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된 메타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가 가상공간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고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구현된 가상공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동차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업무를 위한 회의실이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CES 현장에 자동차 대신 인공지능 로봇들이 전시된 이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현대중공업도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선박 개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친환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이상 경유를 사용하는 중공업 장비가 아닌 전기로 작동하는 중장비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증강현실 기술이 널리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기기를 탑승한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증강현실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운전자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제시하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이나 운전자의 편의성을 아주 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빈페스트와 같은 신생 전기차 브랜드를 여럿 접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혁신 기술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22 CES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불이 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숨졌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건물 밖으로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필라델피아 페어몬트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콘도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소방관들은 5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26명의 거주자 가운데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가구에 18명이 거주해온 것을 확인하고 위법성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화재 감지기 6대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화재 사고로 13명이 숨진 것은 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새해를 맞아 남가주 선출직 공무원들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플루턴시 역사상 최초로 한인 시장이 된 프레드 정 시장을 만났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최초의 한인 시의원으로 첫 임기를 시작했던 지난해, 프레드 정 시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미 통과됐던 마리아나 상점 허용 조례안을 철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강한 비난 속에도 공화당 소속 시의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As a Korean American, it doesn't fit within my values. That would have allowed 5 shops in the city of Fullerton, all within a stone throw from your home. 정당의 이념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한 행보는 결국 시의원 임기 1년 만에 그를 시장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I am the swing vote on most things. There are 2 Democrats currently on council, 2 Republicans currently on council, and depending on what the issue is, I am usually the third vote. 정 시장은 올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플러튼의 현대화 그리고 체질 개선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낙후된 도로와 인프라 재정비, 오래돼 유명무실해진 각종 시 조례와 규정 손질, 그리고 3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예산 조정을 통해 시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 아시안 인구, 특히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 중 하나가 플러튼 시입니다. 5개 지역구 가운데 프레드 정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일지구의 경우 면적 대비 한인 인구 밀집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Right now, I'm only concerned about the residents in Fullerton, particularly District 1, which is predominantly Korean American, and making sure that Fullerton's on the right path forward. 150년 역사의 플러턴시 최초의 한인 시장은 향후 1년의 임기 동안 정당이나 정치색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있는 지역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플러튼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신임 LA 총영사에 김영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일 개인 사정으로 귀임한 박경재 전 LA 총영사 후임으로 김영환 외교안보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신임 총영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주 이라크 참사관, 주 중국 1등 서기관, 외교부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